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멈춰섭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깊어진 눈가의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곤 하죠. 노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절벽처럼 뚝 떨어지듯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과학계에서는 우리 인생의 2번, 마치 급류에 휩쓸리듯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노화의 절벽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갱년기를 떠올리시겠지만 놀랍게도 그 시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시간의 좌표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거친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선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선조들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조선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50세 혹은 60세를 떠올리실 겁니다. 환갑잔치가 인생 최대의 축복이자 큰 행사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고작 35세 전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양결핍과 과도한 육체노동,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의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100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평균 수명은 2배 이상 껑충 뛰어올라 80세를 훌쩍 넘었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풍족해진 영양 덕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병상에 누워 보내는 시간도 함께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병장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종 만성질환과 씨름하며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노년이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아픈 채로 100세까지 사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닌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노화를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화 역시 비만이나 고혈압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40대처럼 보이는 활기찬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60대를 훌쩍 넘어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시간적 나이는 같을지라도 우리 몸이 느끼는 생체 나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이죠. 이렇게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빨리 늙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가속 노화라고 부릅니다.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속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은 1년에 2살, 3살씩 늙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속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속 노화는 우리 몸속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암 발생 위험은 그 이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하고 치매는 11, 5배,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가속노화는 이 모든 질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속노화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노화의 절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수천 명의 혈액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우리 몸이 서서히 늙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나이의 계단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절벽은 바로만 34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벽은 60세, 세 번째는 78세에 찾아왔습니다. 특히 34세와 60세는 우리 몸의 노화 시계가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만약 이 가속 노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세포 속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망가지고 이는 곧바로 장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신체 기관 전체가 제 기능을 잃게 되면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를 기억하시나요? 돌리는 6살짜리 어미 양의 체세포로 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리는 태어날 때부터 늙은 양에게서나 나타나는 관절염을 앓았고 결국 양의 평균 수명에 한참 못 미치는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늙고 손상된 DNA 정보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DNA는 우리 생명과 건강의 설계도 그 자체이며 이 설계도가 손상되는 순간 우리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질병과 죽음을 앞당기는 이 무서운 가속 노화의 브레이크를 밟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 모든 노화와 질병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아군, 바로 장수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시르투인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 시르투인 유전자는 우리 몸의 젊음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학자들은 시르투인을 세포의 소방관 혹은 DNA의 응급 복구팀이라고 부릅니다. 가속 노화로 인해 손상된 세포와 DNA를 발견하면 즉시 출동하여 말끔하게 복구하고 세포가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면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시르투인은 늙고 병든 세포를 치유하고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고 근육을 생성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우리 몸의 회춘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단한 장수 유전자가 우리 모두의 몸속에 존재한다면 왜 어떤 사람은 유난히 빨리 늙고 병에 걸리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이 소중한 시르투인 유전자를 깊은 잠에 빠뜨려 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에는 약 23,000개의 유전자가 있지만 평생 사용하는 것은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르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그저 잠자는 거인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르투인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에 손상된 DNA는 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됩니다. 그 결과 암을 비롯한 각종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률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시르투인은 과연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잠들어 있을까요? 혹시 요즘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리지는 않나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깨는 일은 없으신가요?
근육이 자주 뭉치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시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힘을 잃고 잠들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평소에 당연하게 해내던 일들을 버거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영웅, 시르투인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즐거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관리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제때, 골고루, 즐겁게 먹어라입니다. 흔히 장수를 위해서는 무조건 소식하고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르투인을 깨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만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을 혹사시키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하루 한 끼 정도는 기분 좋게 살짝 배부른 느낌이 들도록 식사를 즐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장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함께 신나게 놀아라입니다. 운동하라는 지루한 조언을 예상하셨나요? 하지만 가속 노화를 불러오는 가장 큰 적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바로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노화의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주범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떨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시간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시르투인 활성화제입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자취를 감춥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옛말처럼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이야말로 우리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내레이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떤 밀도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화의 절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지혜로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삶의 비결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잘 놀고 서로를 돌보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유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잘 먹고 많이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멈춰섭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깊어진 눈가의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곤 하죠. 노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절벽처럼 뚝 떨어지듯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과학계에서는 우리 인생의 두 번, 마치 급류에 휩쓸리듯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노화의 절벽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갱년기를 떠올리시겠지만 놀랍게도 그 시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시간의 좌표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거친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선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선조들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조선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50세 혹은 60세를 떠올리실 겁니다. 환갑잔치가 인생 최대의 축복이자 큰 행사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고작 35세 전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양결핍과 과도한 육체노동,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의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100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평균 수명은 2배 이상 껑충 뛰어올라 80세를 훌쩍 넘었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풍족해진 영양 덕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병상에 누워 보내는 시간도 함께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병장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종 만성질환과 씨름하며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노년이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아픈 채로 100세까지 사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닌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노화를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화 역시 비만이나 고혈압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40대처럼 보이는 활기찬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60대를 훌쩍 넘어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시간적 나이는 같을지라도 우리 몸이 느끼는 생체 나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이죠. 이렇게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빨리 늙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가속 노화라고 부릅니다.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속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은 1년에 2살, 3살씩 늙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속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속 노화는 우리 몸속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암 발생 위험은 그 이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하고 치매는 5배,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가속 노화는 이 모든 질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속 노화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노화의 절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수천 명의 혈액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우리 몸이 서서히 늙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나이의 계단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절벽은 바로만 34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벽은 60세, 세 번째는 78세에 찾아왔습니다. 특히 34세와 60세는 우리 몸의 노화 시계가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만약 이 가속 노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세포 속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망가지고 이는 곧바로 장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신체 기관 전체가 제 기능을 잃게 되면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를 기억하시나요? 돌리는 6살짜리 어미 양의 체세포로 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리는 태어날 때부터 늙은 양에게서나 나타나는 관절염을 앓았고 결국 양의 평균 수명에 한참 못 미치는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늙고 손상된 DNA 정보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DNA는 우리 생명과 건강의 설계도 그 자체이며 이 설계도가 손상되는 순간 우리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질병과 죽음을 앞당기는 이 무서운 가속 노화의 브레이크를 밟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 모든 노화와 질병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아군, 바로 장수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시르투인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 시르투인 유전자는 우리 몸의 젊음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학자들은 시르투인을 세포의 소방관 혹은 DNA의 응급 복구팀이라고 부릅니다. 가속 노화로 인해 손상된 세포와 DNA를 발견하면 즉시 출동하여 말끔하게 복구하고 세포가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면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시르투인은 늙고 병든 세포를 치유하고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고 근육을 생성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우리 몸의 회춘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단한 장수 유전자가 우리 모두의 몸속에 존재한다면 왜 어떤 사람은 유난히 빨리 늙고 병에 걸리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이 소중한 시르투인 유전자를 깊은 잠에 빠뜨려 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에는 약 23,000개의 유전자가 있지만 평생 사용하는 것은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르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그저 잠자는 거인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르투인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에 손상된 DNA는 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됩니다. 그 결과 암을 비롯한 각종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률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시르투인은 과연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잠들어 있을까요? 혹시 요즘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리지는 않나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깨는 일은 없으신가요? 근육이 자주 뭉치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시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힘을 잃고 잠들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평소에 당연하게 해내던 일들을 버거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영웅, 시르투인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즐거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관리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제때, 골고루, 즐겁게 먹어라입니다. 흔히 장수를 위해서는 무조건 소식하고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르투인을 깨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만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을 혹사시키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하루 한 끼 정도는 기분 좋게 살짝 배부른 느낌이 들도록 식사를 즐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장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함께 신나게 놀아라입니다. 운동하라는 지루한 조언을 예상하셨나요? 하지만 가속 노화를 불러오는 가장 큰 적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바로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노화의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주범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떨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시간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시르투인 활성화제입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자취를 감춥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옛말처럼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이야말로 우리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내레이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떤 밀도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화의 절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지혜로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삶의 비결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잘 놀고 서로를 돌보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유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잘 먹고 많이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멈춰섭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깊어진 눈가의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곤 하죠. 노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절벽처럼 뚝 떨어지듯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과학계에서는 우리 인생의 2번, 마치 급류에 휩쓸리듯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노화의 절벽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갱년기를 떠올리시겠지만 놀랍게도 그 시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시간의 좌표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거친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선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선조들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조선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50세 혹은 60세를 떠올리실 겁니다. 환갑잔치가 인생 최대의 축복이자 큰 행사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고작 35세 전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양결핍과 과도한 육체노동,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의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100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평균 수명은 2배 이상 껑충 뛰어올라 80세를 훌쩍 넘었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풍족해진 영양 덕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병상에 누워 보내는 시간도 함께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병장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종 만성질환과 씨름하며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노년이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아픈 채로 100세까지 사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닌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노화를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화 역시 비만이나 고혈압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40대처럼 보이는 활기찬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60대를 훌쩍 넘어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시간적 나이는 같을지라도 우리 몸이 느끼는 생체 나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이죠. 이렇게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빨리 늙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가속 노화라고 부릅니다.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속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은 1년에 2살, 3살씩 늙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속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속 노화는 우리 몸속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암 발생 위험은 그 이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하고 치매는 5배,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가속 노화는 이 모든 질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속 노화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노화의 절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수천 명의 혈액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우리 몸이 서서히 늙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나이의 계단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절벽은 바로만 34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벽은 60세, 세 번째는 78세에 찾아왔습니다. 특히 34세와 60세는 우리 몸의 노화 시계가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만약 이 가속 노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세포 속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망가지고 이는 곧바로 장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신체 기관 전체가 제 기능을 잃게 되면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를 기억하시나요? 돌리는 6살짜리 어미 양의 체세포로 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리는 태어날 때부터 늙은 양에게서나 나타나는 관절염을 앓았고 결국 양의 평균 수명에 한참 못 미치는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늙고 손상된 DNA 정보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DNA는 우리 생명과 건강의 설계도 그 자체이며 이 설계도가 손상되는 순간 우리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질병과 죽음을 앞당기는 이 무서운 가속 노화의 브레이크를 밟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 모든 노화와 질병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아군, 바로 장수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시르투인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 시르투인 유전자는 우리 몸의 젊음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학자들은 시르투인을 세포의 소방관 혹은 DNA의 응급 복구팀이라고 부릅니다. 가속 노화로 인해 손상된 세포와 DNA를 발견하면 즉시 출동하여 말끔하게 복구하고 세포가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면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시르투인은 늙고 병든 세포를 치유하고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고 근육을 생성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우리 몸의 회춘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단한 장수 유전자가 우리 모두의 몸속에 존재한다면 왜 어떤 사람은 유난히 빨리 늙고 병에 걸리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이 소중한 시르투인 유전자를 깊은 잠에 빠뜨려 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에는 약 23,000개의 유전자가 있지만 평생 사용하는 것은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르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그저 잠자는 거인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르투인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에 손상된 DNA는 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됩니다. 그 결과 암을 비롯한 각종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률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시르투인은 과연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잠들어 있을까요? 혹시 요즘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리지는 않나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깨는 일은 없으신가요? 근육이 자주 뭉치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시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힘을 잃고 잠들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평소에 당연하게 해내던 일들을 버거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영웅, 시르투인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즐거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관리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제때, 골고루, 즐겁게 먹어라입니다. 흔히 장수를 위해서는 무조건 소식하고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르투인을 깨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만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을 혹사시키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하루 한 끼 정도는 기분 좋게 살짝 배부른 느낌이 들도록 식사를 즐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장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함께 신나게 놀아라입니다. 운동하라는 지루한 조언을 예상하셨나요? 하지만 가속 노화를 불러오는 가장 큰 적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바로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노화의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주범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떨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시간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시르투인 활성화제입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자취를 감춥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옛말처럼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이야말로 우리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내레이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떤 밀도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아의 절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지혜로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삶의 비결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잘 놀고 서로를 돌보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유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잘 먹고 많이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멈춰섭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깊어진 눈가의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곤 하죠. 노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절벽처럼 뚝 떨어지듯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과학계에서는 우리 인생의 2번, 마치 급류에 휩쓸리듯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노화의 절벽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갱년기를 떠올리시겠지만 놀랍게도 그 시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시간의 좌표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거친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선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선조들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조선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50세 혹은 60세를 떠올리실 겁니다. 환갑잔치가 인생 최대의 축복이자 큰 행사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고작 35세 전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양결핍과 과도한 육체노동,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의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100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평균 수명은 2배 이상 껑충 뛰어올라 80세를 훌쩍 넘었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풍족해진 영양 덕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병상에 누워 보내는 시간도 함께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병장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종 만성질환과 씨름하며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노년이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아픈 채로 100세까지 사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닌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노화를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화 역시 비만이나 고혈압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40대처럼 보이는 활기찬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60대를 훌쩍 넘어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시간적 나이는 같을지라도 우리 몸이 느끼는 생체 나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이죠. 이렇게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빨리 늙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가속 노화라고 부릅니다.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속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은 1년에 2살, 3살씩 늙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속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속 노화는 우리 몸속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암 발생 위험은 그 이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하고 치매는 5배,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가속 노화는 이 모든 질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속 노화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노화의 절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수천 명의 혈액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우리 몸이 서서히 늙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나이의 계단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절벽은 바로 만 34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벽은 60세, 세 번째는 78세에 찾아왔습니다. 특히 34세와 60세는 우리 몸의 노화 시계가 가장 빠르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만약 이 가속 노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세포 속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망가지고 이는 곧바로 장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신체 기관 전체가 제 기능을 잃게 되면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를 기억하시나요? 돌리는 6살짜리 어미 양의 체세포로 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리는 태어날 때부터 늙은 양에게서나 나타나는 관절염을 앓았고 결국 양의 평균 수명에 한참 못 미치는 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늙고 손상된 DNA 정보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DNA는 우리 생명과 건강의 설계도 그 자체이며 이 설계도가 손상되는 순간 우리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질병과 죽음을 앞당기는 이 무서운 가속 노화의 브레이크를 밟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 모든 노화와 질병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아군, 바로 장수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시르투인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 시르투인 유전자는 우리 몸의 젊음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학자들은 시르투인을 세포의 소방관 혹은 DNA의 응급 복구팀이라고 부릅니다. 가속 노화로 인해 손상된 세포와 DNA를 발견하면 즉시 출동하여 말끔하게 복구하고 세포가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면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시르투인은 늙고 병든 세포를 치유하고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고 근육을 생성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등
그야말로 우리 몸의 회춘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단한 장수 유전자가 우리 모두의 몸속에 존재한다면 왜 어떤 사람은 유난히 빨리 늙고 병에 걸리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이 소중한 시르투인 유전자를 깊은 잠에 빠뜨려 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에는 약 2만 3천 개의 유전자가 있지만 평생 사용하는 것은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르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그저 잠자는 거인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르투인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에 손상된 DNA는 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됩니다. 그 결과 암을 비롯한 각종 노화 관련 질환의 발생률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시르투인은 과연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잠들어 있을까요? 혹시 요즘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리지는 않나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깨는 일은 없으신가요? 근육이 자주 뭉치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시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이 힘을 잃고 잠들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평소에 당연하게 해내던 일들을 버거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잠들어 있는 우리 몸의 영웅, 시르투인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즐거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관리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제때, 골고루, 즐겁게 먹어라입니다. 흔히 장수를 위해서는 무조건 소식하고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르투인을 깨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만 세포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몸을 혹사시키는 대신 정해진 시간에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하루 한 끼 정도는 기분 좋게 살짝 배부른 느낌이 들도록 식사를 즐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장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함께 신나게 놀아라입니다. 운동하라는 지루한 조언을 예상하셨나요? 하지만 가속 노화를 불러오는 가장 큰 적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바로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노화의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주범입니다.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떨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시간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시르투인 활성화제입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자취를 감춥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옛말처럼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이야말로 우리를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내레이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떤 밀도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화의 절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지혜로운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지혜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삶의 비결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잘 놀고 서로를 돌보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유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잘 먹고 많이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거울 앞에 멈춰섭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깊어진 눈가의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곤 하죠. 노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절벽처럼 뚝 떨어지듯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과학계에서는 우리 인생의 두 번, 마치 급류에 휩쓸리듯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노화의 절벽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갱년기를 떠올리시겠지만 놀랍게도 그 시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시간의 좌표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거친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선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선조들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조선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50세 혹은 60세를 떠올리실 겁니다. 환갑잔치가 인생 최대의 축복이자 큰 행사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고작 35세 전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양결핍과 과도한 육체노동,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의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100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평균 수명은 2배 이상 껑충 뛰어올라 80세를 훌쩍 넘었고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풍족해진 영양 덕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병상에 누워 보내는 시간도 함께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병장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종 만성질환과 씨름하며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노년이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아픈 채로 100세까지 사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 아닌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노화를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화 역시 비만이나 고혈압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40대처럼 보이는 활기찬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60대를 훌쩍 넘어 보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시간적 나이는 같을지라도 우리 몸이 느끼는 생체 나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이죠. 이렇게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빨리 늙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가속 노화라고 부릅니다. 1년에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속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은 1년에 2살, 3살씩 늙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속 노화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속 노화는 우리 몸속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암 발생 위험은 그 이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하고 치매는 5배,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가속 노화는 이 모든 질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